자, 오늘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았다면 오히려 이제 갭상승에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도 따라 붙었을 텐데, 오늘 우리 기준에선 시장이 너무 좋았고 또 시장 지수도 1.25%의 강세고, LG에너지 솔루션이 4% 폭등이 나오고 우리의 LG화학이 6% 폭등이 나오면서 상상을 못했던 가격이죠. 사실상 66만 4천 원, 68만 천 원 최근에 고점 넘길 수 있는 기세이고, SK 이노베이션 지난주 편입한 기준에 오늘 뭐 폭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이 결론적으로 이제 원전 어제 보도자료 나오고 나서 이슈 터지고,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계속 본물 터지듯이 뉴스 나오고, 또 지금도 계속 보도자료 나오죠. 그 범위에서 따라붙기보다는 이렇게 들여다보고만 있었어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자보다는 전략 기준의 교육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미 9시 26분에 올려드렸어요. 불기둥 마스터님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 뭐 원자력 발전, 뭐 이렇게 해서 한정 기술, 이때가 17.74까지 벌써 이미 올라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10%까지 올라와 있고, 매직 계산기 이제 잘라서 올려드렸던 부분이 한정 기술 같은 경우가 21%, 시초가 부분은 15%인가요? 12%? 어찌됐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올려드렸죠. 14,400원 8%대. 시가가 14,3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눌리고 이제 돌릴 때 편입의 설정 범위가 가능했고, 지금도 편입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계적인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 설정 가능하다. 다만 이제 손절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준인데, 그 부분부터 이제 먼저 명확하게 설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그 전략의 기준, 우리의 전략의 기준은 갭상승이 시가총액 9조짜리가 지금 이제 올라와서 9조 7천억까지 형성돼 있죠. 9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8조짜리 뭐 이런 종목이 예를 들어서 8%, 갭상승이 8% 나왔다. 그러면 이미 거래는 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은 이미 터져 있는 거예요. 8% 갭상승이 1,000억짜리가 아니라 9조에 달하는 8조 원대 종목이 이렇게 터져 있다는 것은 벌써 이미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 그러니까 거래대금 최상위의 놓여진 흐름에 형성이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절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갭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거래가 터진 이후에 양봉이어야 들여다본다. 또 한 가지의 관점은요, 저점을 찍고 2% 수준을 돌리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점.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점에 충족시키는 흐름을 연출을 해주었다. 땡큐하죠. 그 상태에서 2%다. 14,000원에 2%면 얼마예요? 14,300원의 흐름이 연출이 되면, 그러면 그 2%가 시초가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꼬리도 달려있고 시초가 수준에 돌리면 흐름까지 됩니다. 이미 거래는 터져 있죠. 우리가 이제 거래량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돼요? 1200만 주가 터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1200만 주 곱하기 70%,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럼 어떻게 돼? 대략적으로 1000만 주죠. 1000만 주가 실리는 거래량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뭐 금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종목 기준에서도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벌써 지금 우리가 15,350원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넘겼어요. 넘기는 그 흐름이었고, 지금 매직 계산기 한번 더 잘라서 둘 다 올려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추가적으로 한국 한정기술하고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16%, 우리는 15%대 15,350원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죠? 근데 뭐 우리 종목군들도 오늘 뭐 만만치는 않으니까 이 정도 등락률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최저점 그리고
줄 그어드린 14,300원에 편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8%예요. 엄청나죠.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들어간다면 최대 10% 들어갔겠죠. 그럼 최대 10%에 8%면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어제도 금양에서 그 수익은 다 냈고 금요일에도 금양에서 그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더욱 크게 아쉬워한다라기보다는 뭐 기회를 또 보면 되죠. 오전장이니까 눌림목 나오고 나서 15,350원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으니 또 녹화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흐름에서 13% 수준이었다면 여기서도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됐었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가 이렇게 교육용 기준에서 먼저 볼게요. 그리고 두산 PPT 넣어주실 때 변동 거래량 기준,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에 거래량의 기준 이런 거 좀 교육 자료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전일 그 방송 자료에서 보여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변동성 매매 기준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 터져야 된다. 근데 9조짜리가 갭상승 8% 나왔는데 동시효과부터 거래는 무조건 터졌겠죠. 뭐 1,000억 정도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만 주의 기준이라고 설정을 하더라도 개장 초에 9시 분, 9시 반, 10시 어찌 따지면 솔직히 오늘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강세를 안 떴다면 우리는 개장 초부터 당연히 거래 터진 얘를 두산에너빌리티 8%에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1,000만 주 기준에 30%의 비중 10시까지 그럼 300만 주 그리고 뭐 20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 기준을 다 넘기고 양봉이에요. 그래서 9시 26분에 이미 올려드렸고 오늘 두산인프라코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조건적으로 변동거래량 좀 버겁더라도 그거하고 한정기술은 무조건 좀 설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대금 1,000억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거래량의 70% 그럼 직전 거래량의 이제 70%가 터지는 기준이면은 1,200만 주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70%면 얼마요? 1,0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의 기준에 이런 그 흐름 기준 거래량 1,000억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럼 1,000만 주 그것이 9시 분 9시 반 10시에 터지면서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의 눌림폭의 기준 장중 고점을 넘기든 시초가를 돌파하든 고점을 넘기든 그렇게 되고 장중 저점 대비 2%의 반등 시 거래량 무관하고 올라갈 수 있다. 편입할 수 있다. 고점 대비 윗꼬리 3분의 1, 2분의 1 지점 형성하고 돌파할 때 편입할 수 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5%까지 편입할 수 있다. 요 내용들을 두산인프라코 PPT에 같이 넣어서 간단하게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요거를 이제 교육을 받았다 치고 정리하고 차분하게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늦게라도 뭐 따라붙었으면 사실상 15,000원, 뭐 15,200원 그거 대비해서 한 템포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 이거 나를 두고 얘는 가네 이렇게 되는데 뭐 LG화학 보시면 되잖아. LG화학 시가총액 6위짜리가 666까지 7%까지 6%대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땡큐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기준점 그런 기준점들은 일단은 어찌됐든 요 기준점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14,300원 그죠? 정확히 교육받으신 분들의 기준이라면 9시 26분에 올려드렸으니까 5분 봉이니까 여기에 정확히 여기서 첫 편입이 되셨냐 안 되셨냐는 이제 복귀 교육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요 자락의 편입 기준. 그리고 여기서 처음 놓쳤는데 우리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설명하고 있었고 LG화학 뭐 매수세인 들어가고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럼 고점 찍고 다시 눌렸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저저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한 번 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가 잡힙니까? 다시 14,300원에 2%. 그럼 얼마예요? 다시 또 300원이니까 14,550원 그리고 14,600원 이렇게 되겠죠. 14,550원, 14,600원. 그래서 이 14,600원의 기준점도 편입 설정 범위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 편입선 설정 범위 15,350원 우리 기준은 더 이상 따라붙진 않는다의 기준이에요. 개별적으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편입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저점 대비해서 들어올리고 저점 대비해서 들어올리고 이럴 때 편입 설정 범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14,600원 기준에. 거기에 당연히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설정 범위잖아요. 마지막 선은 어디가 돼요? 여기죠. 14,850원 뭐 800원 요 자락에서 여기가 850원인가요? 850원에 또 2% 그럼 또 300원 15,100원 15,150원 여기까지죠. 최대 이제 끝. 여기까지가 거래가 안 실려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 거래가 안 실린다는 가정했을 때 거래가 안 실렸다는 가정했을 때 결론적으로 거래가 안 실리더라도 요 자락에서 이렇게들 편입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돼?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뭐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땡큐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기준 이게 이제 5분봉입니다. 1분봉이 아니라 5분봉의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때 이렇습니다. 지지라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중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초록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요 기준에 여기서의 초록색 여기가 지지가 되고 이제 들어 올릴 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빨간색의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의 편입 설정 범위는 여기다. 분봉 기준에 거래 수반되고 치고 들어올리는 기준이잖아요. 거래 수반되고 또 아주 쉬워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분봉 보시면서 나도 분봉 잘 보고 싶어요. 뭐 5일선 뭐 이탈되네. 5MA, 20MA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큰 경우, 이렇게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분봉의 이평선의 기준도 뭐 나름대로 의지를 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소형주는 몇만 주 던지면 훅 밀리고 몇만 주 던지면 훅 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은 못 따라붙는다. 중립 범위를 이렇게 명확히 줄을 거드리는 겁니다. 얼마? 15,350원이 얼마? 15%의 등락범위다. 그리고 개장초에 거래가 터졌지만은 이거 양봉이 아니죠. 양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중립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물량이 없는데 무슨 뭐 차익 실현이 있어. 그죠? 그 다음 범위의 차익 실현 설정 범위는 뭐 지금 10시가 안 됐는데 뭐 고점 찍고 눌렸다고 차익 실현하기도 그렇고 요 자락에서 뭐 10시 중반에서 글쎄요. 차익 실현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이 이제 매도 우에서 매수로 이제 전환이 돼 있는 상태라 이제부터는 조금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는데 주식 수 자체가 6억 3,800만 주입니다. 6억 3,800만 주.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수를 아셔야만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금양의 주식수 5,800만 주짜리에 프로그램 얼마요? 175만 주 들어오니까 상한가 들어가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억 3,800만 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20만 주 들어왔어요. 이걸 가지고 흥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원체 지금 뭐랄까요? 이슈 전체적인 시장 이슈 원전 정부 정책의 기준이 방산 쪽과 마찬가지. 정부가 나서서 수주를 종용을 하잖아요. 나서서 앞장서서 수주를 따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쪽과 마찬가지로 이쪽의 경우에는 뭐 정부 정책 기준의 해석 범위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뭐 무조건적으로 또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차분히 들여다보는 거고 그 부분에 이제 실질적인
실적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신규 수주가 이제 이쪽으로 확실하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로 잡히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메이저가 외국인 기관 메이저가 또 인정을 해주느냐. 소형주 이슈 범위에서 움직임하고 또 틀리죠. 메이저가 인정해 주느냐. 그걸 놓고 보셔야 돼요. 그걸. 결론적으로 메이저가 이제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못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1분봉 기준에서 개장초의 기준입니다. 개장초의 기준에서 이 기준이 편입의 기준이 돼요? 갭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편입의 기준이 안 되죠. 그죠? 기준 거래량을 일단 터져 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9시 26분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정확히. 얼마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설정 범위 기준이 됩니다. 갭상승 이후에 이미 거래는 터져 있고 9시 26분에 매직 계산기를 올려놔드린 그 위치의 흐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매수의 설정 범위에 기준점이 또 잡혔다는 거죠. 개장초 동시효과 기준 이외에 이미 이제 뭐 이게 벌써 150만 주니까 그러면 10시까지 300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이미 거래는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죠. 다 터져 있다. 다 터졌다. 결론적으로 이제 50만 주 기준점 이 정도의 뭐 거래량 기준 설정 범위가 되는데 일단은 9시 26분의 기준에 예를 들어서 요자락이 딱 그 저자락이 매수 기준점으로 설정된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린 그런 자락이 되고 시초가가 여기에요. 시초가 그 다음에 바닥 저가 대비해서 되돌림 2% 그러면 높게 잡아서 14,300원 250원 300원이죠. 공격적이면 뭐 250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이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250원 350원 여기는 250원이든 뭐 300원이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14,000원 저점 300원까지 당겨볼까요? 줄이 안 겹치게 300원 350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기준점이 VI 또 들어왔네요. VI 화면 잘랐나요? 오케이. VI 아까 화면 안 잘랐나요? VI 진입돼 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요자락의 매수관이 이제 요 정도 범위까지는 매수로 설정이 될 수 있었던 기준인 거고 그 다음 범위가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 기준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요 가격대를 표시를 하고 캡처를 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기준에 이제 편입할 수 있었느냐 그 기준을 다시 논하는 거고요. 복귀 교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따지면 이제 아쉬운 거죠. 9조 8조 원 수준의 종목을 개장초부터 따라붙어서 잡을 수 있었던 위치에서 조금 그게 원활치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 장중에 이제 뭐 다른 종목 원전주에서 찾아가지고 후속주를 공략하겠다 하기보다는 대장주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게 더 편해요. 그게 옳고 그게 9시 26분이고요. 그래서 9시 26분 기준에서부터의 흐름. 요거를 이제 다시 자릅니다. 지금 개장초에 음봉이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는다. 거래는 터졌지만 그죠? 거래는 터졌지만 음봉이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는다. 두 번째 기준은 저점의 기준이 인식이 잡히고 2% 수준의 되돌림의 흐름에서
거래는 상관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여긴데 일단은 거래까지 수반을 해줬어요. 거래까지. 근데 이제 순간적인 부분이니까 저기서 바로 못 따라붙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 다음 범위 뭐 여기까지 계속 편입의 기준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편입의 기준이고,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는 사실상 거래가 수반된 양봉의 기준인 거고, 매직 시그널 쪽에서도 흐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돼 있는 5MA, 20MA를 넘긴 기본적인 거래량은 다 터져 있는 기준이고, 그리고 이것도 거래가 없는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종목에 뭐 저점 찍고 2% 돌리는 그게 무슨 의미겠어? 거래가 하나도 없는데 몇백 주, 몇천 주의 움직임이 나왔다, 그런 의미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캔들로 한번 그려보시면, 요 끝자락의 모양새를 캔들로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초가가 이 두 번째 검은 색깔 선이기 때문에 요 위에까지 올려진 부분의 캔들은 몸통이 이따시만한 일봉의 기준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따시만한 양봉의 꼬리가 요만큼 있는 양봉의 아래 꼬리가 이만큼이 이제 잡혀진 양봉의 흐름 되겠죠. 요 모양새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시초가 대비해서 깔짝깔짝 움직이는 수준. 몸통이 이제 뭐 올라가 있을 때 조그맣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꼬리가 이렇게 달린 말 그대로 드래곤플라이의 모습,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거래가 없더라도 일단 5MA, 20MA 거래가 수반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점 대비 2% 반등일 때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볼까요? 9시 26분에 요 자리에 9시 26분에 뭐가 됐었어요? 채팅방에 VVIP 방에는, 또 유료 방에는 9시 26분에 이미 올라가 있었죠. 그럼 매매가 이제 원활하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 LG화학이나 이런 쪽에 문자가 나갔지만 그 기준에 이렇게 9시 25분이네요. 9시 25분. 그래서 매매가 나갔지만은 나는 채워져 있다, 비중이 채워져 있고 변동성 매매를 해야겠다. 배운 그대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인 쪽을 나는 들여다 볼 거다. 근데 거래가 있고 양봉인 쪽을 들여다 보는데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럼 편입 설정 범위죠. 그러니까 녹화하는 사이에 벌써 이미 이제는 조금 늦추면 안 되겠다 해서 15%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여다본 기준이 되는데, 벌써 녹화하는 사이에 VI 진입이 됐고 19%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전에 보신 5분봉 기준까지 흐름이 됐고, 지금 기준에서 10분봉으로 또 보시더라도 계속 거래를 치고 들어올리는 모습.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일주월봉에서 추세적인 부분을 더 가져갈 수 있느냐 부분도 조금 전에 이제 놓고 봤는데, 일단은 요걸 놓고 봐야 돼요. 요거를 어떤 거? 앞선 거래량 부분이 이 8월 말에 그 거래량이요, 그 이전의 거래량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2021년 그 당시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께서 그 방미했을 때, 미국에 가셨을 때, 그때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때 뭐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딱 한 가지예요. 저 상상을 초월한다는 흐름 자체가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이 2천억씩 터지는 흐름들. 이게 2천억이 안 돼요. 여기가 1,400억. 2천억 터진 게 이날인데 음봉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들어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 들어갈, 여기죠. 정확히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들어갈 당시의 기준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왜 못 들어가 하는데, 땡겨서 보시면 들어가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3천억.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거래가 터져 있어서 3천억이더라도 시가총액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 당시 기준의 시가총액하고 지금의 시가총액은, 그래서 저 당시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시가총액 규모가 지금보다 월등히 작았죠. 지금 이제 뭐 증자도 하고 합병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시가총액의 규모가 커진 거고,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의 시가총액을 한번 저도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 볼게요. 21년 5월이니까 그 당시 기준에서 그때는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에 아마 매집계산기가 있겠죠. 그때의 21년도에 5월, 6월 뭐 이럴 때니까 21년 잠시만요. 6월 기준에 매집계산기 6월 8일 기준에 이 날짜 7일 그다음 8일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 11조였어요. 11조 3만 원까지 올라가 있을 거고, 지금도 10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수가 4억 2,200만 주, 지금은요 6억 3,800만 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전고점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런 단순 논리를 피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주식수가 50% 증가했잖아요. 2억 1천만 주. 응? 주식수가 50% 증가했기 때문에 예전의 고점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지금 예전 가격의 거래대금보다 더 터져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사실상. 어찌됐든 가장 최근의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려면 이제 8월부터 볼 수밖에 없는데 8월 말로 그냥 당겨서 볼까요? 8월부터 다 보죠. 그냥 8월 고점에서부터 8월 26일부터 좀 어설픈 위치에서 보는데 8월 26일부터 보고요. 저 거래대금이 지금 수반되면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타트가 돼서 엄청난 흐름이 나올 거냐, 그걸 주봉으로도 볼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원전이 끝내줘요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매물벽에 놓여져 있어요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물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극대형주는 매물벽이라는 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라서 매물벽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매물벽의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용이 아니라 공략용으로 문자를 보냈어야 되고 이런 종목을 기다려왔던 건데 지금 녹화하면서 너무 좀 아쉽네요. 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개장 초부터 터지고 지금 3,600억이니까 마감 때까지 무조건 5천억 이상은 터지고 뭐 어찌 보면 1조까지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기다려오던 그 기준을 놓치네요. 뭐 물론 LG화학이 지금 뭐 6.4%의 강세고 6.5%에 아쉽지만 SK이노베이션도 뭐 아쉽지만 4%의 강세고 하나솔루션도 뭐 4%의 강세고 근데 이게 너무 아깝네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트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잡아내면 되죠. 이제부터 원전주들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한다면 7월 이후에 태조 이방원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조선하고 원자력은 거래대금이 없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갔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부터 그럼 거래가 이렇게 터져준다면 뽑아내야죠.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한국 한전기술하고 뽑아내서 작년처럼 봐야죠. 근데 오늘은 너무 아깝네. 이렇게까지 움직여준다면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솔직히 해석을 안 했는데 갭상승에 눌리고 들어올릴 때 이건 혼이 나야 되네. 이거를 놓치지 않았다면 아글아글 썼을 텐데 오늘 그죠? 아글아글 쓰고 왜 이걸 놓치셨습니까? 라고 문자가 아마 무지하게 나갔겠는데요. 14,300원에 나갔을 거고 당연히 우리 기준에서 14,300원 거기서 2% 한다면 14,600원 700원 딱 또 눌림목이고 그렇게 해서 10% 편입하고 이거는 시가총액이 크니까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15,000원. 그리고 마지막까지 편입할 수 있었던 범위가 15,350원이죠. 또 2%잖아. 15,000원 대비. 4번은 나갔겠다. 문자가. 최소 문자 4번. 그리고 차익 실현은 오전장이니까 뭐 끝까지 가보시죠. 뭐 크게 밀리지 않는 한 이렇게 됐을 텐데, 자 어찌됐건 뭐 복귀 교육하는 것만 해도 흐뭇합니다. 왜? 앞으로 이런 종목이 작년 재작년처럼 무지하게 많아질 겁니다. 왜? 돈은 무지하게 뿌려놨고 금리는 무지하게 올렸고, 그 금리 올린 만큼 일부 자금은 회수가 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후에 뿌린 돈이, 또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대선 끝나고 또 추가적으로 뿌린 돈이 금리 이 정도 올렸다고 해서 다 회수가 되지 않죠. 응? 짜장면 값 다시 안 내리겠죠. 라면 값 다시 내릴까요? 안 내리겠죠. 초대박의 장에 다시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매번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기준점에 맞춰서 이야 이러지 마세요. 바꿔야 될 때가 되면 빠르게 바꾸십시오. 그 전에는 거래대금이 안 터졌기 때문에 못 바꿨다면, 우리가 뭐 언제부터, 지금 굉장히 오래되신 분도 계시지만 아주 오래되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3, 4년이시거든요. 그러면 주식하신 지 3, 4년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비중을 늘려 들어가고 시젠 같은 종목에 30%의 매수 사인을 드립니까? 그건 진짜 그 당시에 미친 듯이 거래 터졌으니까.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 3조 원대였는데 시젠이라는 듣보잡이 무슨 2조 3천억씩 터지는, 신풍제약이 2조를 넘기는 그런 장이니까 그냥 갖다 쏟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너무 아깝네. 15,350원까지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그걸 문자를 드렸어야 되는데, 원체 우리 종목이 오늘 좋아서 야 아깝다. 내일부터 또 보면 되죠. 그리고 오늘 종가 이제 어떻게 끝나는지 보면 되고. 그래서 일봉상의 기준에 저 앞전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해서 본 거다. 만약에 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조씩의 거래대금을 터트려 준다, 얘는 그러면 게임 셋인 거예요. 1조씩의 거래대금을 터트려 준다, 뭐 단기 더블 또 놓고 보고 들어가는 거죠. 1조씩의 거래대금을 터트려 준다. 얘도 끼 장난 아닙니다. 야 그러면 1조씩 거래대금에 단기간에 보름 뭐 한 달 만에 더블이 난다? 시가총액 20조까지 간다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름 만에 시가총액 26조를 간 거예요. 하루 거래대금 4조 터뜨리면서. 8월 10일, 8월 16일 날. 거래대금 그렇게 터뜨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조금 너무 아쉽게 패착 요인이 됐는데, 야 SK이노베이션이 먼저가 아니라 얘를 먼저 녹화를 했어야 되네요. 변동성이 더 커졌으니까. 15,350원이었어요. 우리가 15%까지 따라붙는 기준이.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붙을 수 있었는데 하여간에 아쉽습니다만 일단은 냉정을 찾고, 뭐 LG화학이 뭐 그냥 한 10% 오늘 땡겨버리면 되죠. 뭐 SK 삼성 SDI도 무슨 뭐 하루에 8%씩 들어올렸고 LG화학도 2주 전에 7%씩 들어올렸어요. 땡기면 되죠. 뭐 그쪽 땡기면 뭐 여기 지금 8% 들어갔어 봐야 시초가 대비 12%인데 LG화학의 비중 뭐 최대폭의 비중 우리가 실어놓고 주력주니까 그 비중에서 수익률과 얘 뭐 10% 채워서 12% 오르는 거하고 LG화학의 수익률이 지금 더 높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만족을 가지고 갑시다. 그죠? LG화학 20% 채워가지고 지금 전일 대비해서 6.5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계좌 수익 기준에서는 얼마예요? 1.3% 수익이죠. 얘 만약에 10% 시초가에 채웠어도 1.2%야. LG화학이 더 올랐어. 좀 약 오르지만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보죠 뭐. 그죠? 명확하게.
그 주봉상의 기준에서는 이제 그 마찬가지에 이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당연히 이 거래대금이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거래대금 기준에서 작년 5월 말부터 이제 터진 저 흐름을 월봉의 거래대금으로 좀 이따 보면 되겠다. 주봉에서는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로 놓고 보시고 좀 당겨서 놓고 보죠. 너무 멀리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반기 기준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그런 의미가 제한적이었어요. 올해 전체로 볼까요?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거에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캔들 패턴은 없고 하반기 기준의 태조 이방원의 기준 아니면은 거래대금의 정점의 인식 주식 수가 50%가 증가했는데 그 50% 증가한 이후에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주간 단위 저 정도는 터져야 4주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이 15,000원에서 24,000원. 그럼 얼마예요? 15,000원에서 24,000원이면은 9,000원 올라간 건가요? 15,000원에 9,000원 60%입니다. 60%를 목표로 들여다본다. 그럼 지금 주가 대비해서 30% 바닥 대비 30%니까 3,000원 정도? 한 20% 목표 주가 보는 거네요. 최소 20%.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주봉에서도 조금 월봉. 자, 주봉에서는 이렇게 보죠. 태조 이방원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7,000원 기준이 일봉에서도 보신 것처럼 뭐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개인들 매물이 좀 형성돼 있을 수도 있고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과연 이걸 넘길 거냐? 지금으로선 넘길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죠? 지금으로선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해서 넘긴다 쪽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고요.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흐름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주봉 기준의 오버슈팅이 어느 정도 수준 크기까지 나올까 그거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꼬리 달고 내려와 주기를 주봉 기준에 그렇게 하고 다시 돌릴 때 올라타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요 자락에서 이제 거래 수반되고의 흐름이라서 빨간색으로 형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죠? 캔들 패턴보다는 추세 추이 범위 매직 시그널에서 크로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영선 위쪽으로 갈 저기는 중립 상승 형태 확인형이 떴어도 거래가 제한적이었고 크로스 발생되고 뭐 영선 위까지 올라왔지만 이 정도 범위가 패턴이 아닌 거래 수반하고 나서의 흐름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수급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여기서는 뭐 중립이죠. 차익 실현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지금은 저 거래대금보다도 더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저 거래대금보다도 더 실려 있다. 지금은. 그래서 윗방향의 흐름을 이번 주에 다 크게 올라오는 것보다 그 다음 그 주간 단위에서 흐름이 여기를 당연히 뚫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뚜렷한 이슈가 이제 불거져 준 거고 거래만 수반된다면요 뭐 갈 수 있다. 그리고 메이저들 수급을 좀 확인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주봉 그리고 월봉 녹화하는 사이에 이렇게 더 치고 올라오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고 매수 사인을 그걸 못 잡아드렸을까요? 그죠? 자, 여기서도 뭐 캔들 패턴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월봉 기준이니까 요 기준 첫 거래일 날 뭐 이렇게 흘러왔죠. 그러니까 요 기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3억 주 정도 되는 거죠. 3억 주면은 20거래를 치면 하루에 1,500만 주의 거래, 평균 하루에 1,500만 주의 거래 그런 식으로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예단하기보다는 확인해 나가면서 이제 대처해 나가면 돼요. 확인해 나가면서 거래량 거래대금을. 그리고 이런 변동성의 기준을 좀 놓고 보실 때 거래대금 뭐 어마어마하겠죠. 꼬리 부분에서는 당연히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야 되는 게 옳고, 이렇게 해서 월봉 기준의 목표치 설정 범위를 이번 달 기준에서 이번 달 기준에서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는 거죠 뭐. 자, 그렇게 해서 15,000원에서부터 60%, 9,000원, 24,000원 거기에 오버슈팅 꼬리까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25,000원까지 열어놓고, 그게 아니라면 들여다볼 이유가 없죠. 25,000원까지 열어둔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거래가 이 정도로 계속 터져준다면. 남들은 지금 아마 원전 얘기를 계속 하겠죠. 원전이 어쩌고. 원전이 어쩌고를 떠나서 그걸 가지고 메이저가 들어오느냐. 지금 시가총액이 10조를 넘기고 있는데 10조를 넘기는 종목에 거래대금이 수반될 거냐. 수반이 돼서 거래대금이 하루에 5천억 이상, 최소 5천억 이상입니다. 최소 5천억 이상 1조 가까이 그 거래가 터져주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짧게 보는 구간이 20%, 19,000원, 2만원 수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5,000원까지,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오는 수준, 그렇게 놓고 보는 게 옳죠. 기간은요, 이번 달의 기준이라니까요. 응?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얘를 왜 봐요? 얘를 안 본다는, 그렇지 않으면 안 본다는 이유는 펀더멘탈 상으로 뛰어난 게 없는데 10조짜리 이상을 지금 누적 수급이 그럴 때 뛰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뭐 50만 주 때려받고 있죠. 꼬리 달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15%까지 따라 붙었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 한 뭐 13%, 처음 봤을 때 8%에 올려드렸고 13%에서 뭐 녹화할 때 그때 13%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거기서부터 따라 붙어서 고점에서 지금 2% 밀렸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이죠. 아쉽다? 그럼 절반 차익 실현 이후에 나머지 마지노선 뭐 3% 기준까지 고점 대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한 번 더 올려주세요. PPT 아직 안 나왔나요? 그냥 기본 PPT만 주세요.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 주고. 그렇게 해서 한정기술 상한가 찍고 지금 상한가네요. 아우, 와 대박. 상한가 찍고요 그러는데, 한정기술 올려준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도 차익 실현 범위 교육자료 같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PPT는 거래대금 거래량만 일단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보시면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조금 뭐 합병하고 증자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에 시가총액 10조짜리 기준이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기준 잡았을 때 저평가 아니냐라고 이제 놓고 본다면, 대형주의 이제 기계업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사실상 성장주라고 보기보다는 뭐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완전하게 성장주로 보긴 좀 그렇고 정책주로는 같이 볼 수 있어요. 방산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산을 집중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이 월말이었다면은 얘를 포트 비중에 SM 대신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죠. SM은 이제 거래가 지금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SM 대신 얘를 넣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뭐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저평가로 놓고 보기에는 기계업종 기준에서는 좀 그렇다. 근데 원전 관련된 성장주로서의 해석 부분은 일부 뭐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합병 이후에 증자까지 겹쳐져 있어서 밴드를 놓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기술적으로도 저점 편입하시고 고점에서 지금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15% 위에서 변동성 매매 가져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15% 이상에서는 매매세를 안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12시 다 돼가고 있는데 뭐 1시경까지 해서 15%까지 밀리는데, 프로그램이 막 공격적으로 더 뭐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밀리면 안 돼요. 그러고 밀리면 안 되고,
프로그램이 이제 어느 정도 터져 나오다가 그 부분이 제한적으로 형성되고 마지막 선거드린 게 15,350원이란 말이에요. 제한적으로 형성되고 그 정도까지 부딪히면은 아니 거기서는 일단 뭐 그럼 나도 한번 들어가 볼 거야. 이 정도 설정 범위로 대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은 일단은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요. 나머지 뭐 원전 관련된 섹터 뭐 이런 부분들. 아이고 추승구 선생님 종목 AS 해드린다고 해놓고 제가 못 해드렸네요. 내일은 꼭 해드릴게요. 아니면은 뭐 상황 봐서 녹화해서 올려놓든지 하겠습니다. 아까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봤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는 너무너무 좋은 장이다라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정도의 시가총액 8조짜리를 20% 이상 땡겨가지고 시가총액 10조까지 하루 만에 끌어올려버리는 그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벌써 4,400억이 터지는 오래간만에 1조 거래대금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상한가 찍어버리면 1조가 터집니다. 그러면 8월 24일 이후에 9월 24일, 10월 24일 두 달 넘겨서 1조짜리 한번 겨우 터지는 거예요. 지난해 또 올 초만 해도 1조짜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래대금 1조가. 없었잖아요 지금. 없었는데 또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시가총액 뭐 2조짜리 한전기술 같은 경우 상한가, 한전산업 25%, 두산에너빌리티 이 정도의 흐름 땡큐한 거죠. 합류하십시오. 합류하셔서 함께 하시고 윤정두가 문자 사인을 못 드렸다 해도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미 보도자료 다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서 14,000원대 편입할 수 있었던 그렇게 되면 최소 지금 15% 수익이 최소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문자 사인 나가고 제대로 또 매매를 하려면 내일 거래가 오늘 거래에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라면 70% 터져야 돼요. 최소 50%. 오늘 거래에 최소 50%, 70%. 근데 70%가 터져야 오늘처럼 최소 10% 이상의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1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겠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